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제가 오늘 읽지 않고 그냥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입맛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이 품성이 왜곡되게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보통 출애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기초부터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에게 모든 음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가면은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 주시는 음료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음식이 이게 뭐 같습니까? 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에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양식을 주시고 르비딤 장막에서 하나님께 직접 음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교회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요 매우 흡사한데요. 10가지 있는데 10가지를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애굽에서 나오라 그러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광야 교회를 거쳐야 되듯이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광야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겠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도 역시 2300주야라든가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은 예언된 시간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들에게 시금석이 되었듯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소 봉사에 관한 기별을 받았고 우리도 역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봉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밤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실까? 1. 새벽에 2. 점심때 3. 밤에 몇 번입니까? 밤중에 옵니다. 밤중에 오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 식생활이 개혁되어 있고 우리는 뭡니까? 건강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개혁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는 밤중이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사진 보면은 밤에 그린 것이 이게 제대로 그린 겁니다. 만약에 대낮에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그린 것은 이게 엉터리 그림이에요. 엉터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기문집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언제라고요? 밤중이다. 밤중입니다. 주무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훤히 비치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춰선다. 밤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밤중에. 제가 여러분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두 무리 다 개혁 기별을 받았는데 교회 증언 9권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에서 교사와 지도자가 된 자들은 건강 개혁에 관한 성경상 기반 위에 확고하게 서서 건강 기별 하면은 또 우리 할 말이 많습니다. 김치 쪼가리 먹으면서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더 심각한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목적은 분명히 그들의 애굽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을
전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이 보면은 애가 막 때를 쓰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이 아이가 이혜성인데 최강 폭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폭군인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르냐면 엄마들만 몰라요. 왜 엄마들은 모를까요? 늘 익숙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이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 엄마가 지금 이 보세요. 이게 이 폭군이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다룬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색깔 보세요. 이게 다양한 색깔. 이 사탕들이 과연 사람 몸에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나쁘다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제당, 나쁜 지방, 첨가물, 혐오물질, 당 대사 기능이나 생리 기능, 뇌 기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색소가 듬뿍 들어간 이 껌인데 껌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보통 화학물질이 껌에 다른 보통 일반 과자나 사탕에 비해서 10배가 많이 들어있어요. 10배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치하는 대신에 껌을 씹죠. 그죠?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베스킨 라빈슨 여러분 좋아하시죠? 베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을 한 번은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남원지 교회에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베스킨 라빈슨의 이 아이스크림을 딱 넣고 이 끓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밥이 오래되면 타요. 밥이 탄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누룽지 좋잖아요. 그래. 좋아요, 안 좋아요? 밀가루가 오래 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근데 이 베스킨 라빈슨 아이스크림을 태우니까 막 화학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코를 막고 막 그냥 거기 그 냄새를 연기를 오랫동안 놔두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뭘 먹고 있냐면은 지금 독극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육가공식품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사용되는데, 이는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인데, 이제 차라리 소세지를 먹을 바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100배는 좋습니다. 진짜 제 말이 100배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칼슘과 인은 시멘트와 자갈 같은 비율이 있어. 그래가지고 보통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 내지 1:2가 돼야 되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 여러분, 이게 이 칼슘과 인의 비율이 이게 균형이 깨지면은 몸에서 칼슘을 뽑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콜라는 5.5:1이에요. 안 좋죠? 근데 과자는 4:1이에요. 인이 너무 많은 거야, 인이. 커피는 2.5:1이에요. 커피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햄은 무려 37:1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햄을 먹고 아이들의 소세지를 먹으면 아이들의 뼈가 다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독약이에요, 독약. 사실은 이런 음식을 가게에서 판다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여러분, 초코 우유나 바나나 우유에는 정제당과 치자, 황색소 그리고 향료가 들어가는데, 특히 초코 우유에는 침전물 문제를 막기 위해서 카라기난이라는 그런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4등급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라는 말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세요. 여기에 이 책, 식원성 증후군, 이 오사와 히로시라는 교수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인 음식이 당신의 아이의 머리를 망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요, 집중을 못하고 왔다 갔다 막 하는 거는요,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우리는 엄마들이 그거를 몰라요. 아이들이 차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의 저명한 심리영양학자인 교수인 오사와 시로시 교수가 쓴 이 책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음식이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식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뇌가 아이들이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막 정신이 없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심리 영양학자인 알렉산더 샤우스 박사, 이 알렉산더 샤우스 박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식품의 유해성과 영양 불균형이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왜곡한다. 다시 말하면은 나쁜
화학 첨가물이 들은 음식이 뇌를 망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한 번은 우리 부모들이 아토피 걸린 애들이 요즘에 그렇게 많아요. 아토피 걸리는 아이들 대부분은 청량음료를 먹고 과자를 먹고 이런 아이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들이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마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대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아토피를 유발하는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를 위한 기자회견 해가지고 여러분 엄마들이 과자 아토피 노 해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요, 나는 몇 잔짜리 엄마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 여기서 아이에게 주기적으로 탄산음료를 마시게 합니까? 손님이 아이에게 단과류를 선물하는 것을 묵인합니까? 놀이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탕을 주면 엄마들은 못 먹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탕 이런 거 캔디 갖고 오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절임교회에서 차라리 돼지고기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단 과자를 자주 주는 편입니까? 그 다음에 비만에 걸린 자녀가 있습니까? 집에 항상 단과류가 준비되어 있는 편입니까? 심부름의 대가로 단 과자를 줍니까? 광고를 보고 단 과자를 사준 일이 있습니까? 아침 식사할 때 딸기잼 단 것을 먹습니까? 잠들기 전 아이에게 과자를 먹입니까? 탄산음료를 박스에 재두고 사두는 편입니까? 여기서 네라고 답한 횟수가 한 번 내지 두 번이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이 수우미양가에서 그래도 수예요. 그런데 세 번, 네 번은 우입니다. 다섯 번, 여섯 번은 비난받아 마땅한 미나 양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 여덟 번은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고 전부 다 예스 했으면은 인생을 포기한 부모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올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심리 영양학자의 대가 알렉산더 샤우스 박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식단 개선입니다. 올해 성경학교 표어가 품성 변화예요. 여러분 품성 변화는 식단이 변화되지 않고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를 먹이는 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요 여기 보면은요 식품 영양 심리학 이게 옛날에는 이 식품 영양과 심리와의 관계를 요즘에 연구하는 그런 과를 우리는 식품 심리학이라 그래요. 식품 심리학의 연구 결과 서양과 일본에서는요 학생들이 난폭해지고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단 것을 좋아하고 청량음료를 매일 마시는 학생들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생들이 런던 시내에서 그 학교의 말썽꾸러기들, 학교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 퇴학당한 아이들, 이 학교에서 퇴학당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생긴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가면은요 창문이 나만하는 게 없어요. 애들이 전부 다 돌로 깨고 주먹으로 깨고 그래가지고 이 벽이요 낙서가 안 된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교장으로 온 선생님이 아무도 그 학교 교장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아무도 선생님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교장이 정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교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그 학교에다가 울타리를 쳐주십시오. 울타리. 높은 담벽을 치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다 기숙사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 식당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영양사를 채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대문을 굳게 잠그고 아이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된장찌개, 채소, 야채, 잡곡밥으로 된 음식을 주었습니다. 애들은 그 음식을 보자 발로 다 걷어찼습니다. 그냥 어떤 아이는 밥상을 뒤집어 엎고 어떤 아이는 아예 그냥 그 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밥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이런 음식 먹지도 못할 음식을 우리에게 고기를 줘라 소세지를 줘야지 이런 음식같이 다른 소리를 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장은 아이들에게 못 나가게 하고 밥을 안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굶겼습니다. 하루를 굶기고 이틀을 굶기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3일째 되니까 지가 배고픈데 별 수가 있습니까? 밥을 먹는데 애들이 그렇게 된장찌개가 맛있는 거 처음 알았고 야채가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음식이 바뀌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성품이 차분해지고 온순해지고 그 문제 일으키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영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립학교, 한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기 뭡니까 뭐죠 저기 뭐지 좋은 학교 민족사관 학교처럼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가 짜증을 많이 내고 그런 다음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가 채소를 싫어하면은요, 아이는 단 것에 이미 중독된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청량음료에 중독된 애들.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채소를 안 먹으면은, 아이들은 반드시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채소는요, 여기 보면, 채소는요,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희한합니다. 셋천사의 기별 보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건강개혁은 셋째천사의 기별의 한 부분이며 팔과 손이 인간의 몸에 관계되듯이 그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밑에 빨간색 보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구조에 관하여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은 우리 육체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TV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에게 독을 먹이나? 이것은 여러분 독입니다, 독. 농약이 들어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음식을 아이들에게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음식 보십시오, 이게. 이 음식들에 있는 색깔, 이 찬란한 색깔들이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까? 여기 보니까 이래요. 아이의 알레르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알아봤더니 여기 55%가 음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14%는 목욕법이 잘못됐다. 샴푸 이런 걸 잘못 써서 그렇다는 말이겠죠. 14%는 화학으로 만든 옷 때문에 그렇다. 8%는 킷하고 화장품 이런 거. 그리고 14%는 집안 인테리어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가장 많이 미치는 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음식입니다. 역시 음식이에요. 추적 60분에서 이 심각한 문제, 요즘 아이들은요, 아토피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과자가 아토피를 일으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적 60분, 여러분 아주 심층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한 번, KBS에서. 거기서 제작진은요, 과자나 사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이 7종을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 적색 2호 타르게 색소, 적색 3호 타르게 색소, 황색 4호 타르게 색소, 황색 5호 타르게 색소, 치안산 나트륨 표백제, 안식향산 나트륨 방부제, MSG 조미료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집에서 제과점에서 빵을 샀는데요. 요 옆에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샀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썩습니다. 냉장고에 넣는데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 기술 좀 배우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안 썩죠? 여러분, 도대체 아까 여기 보면은 타르게 색소 나와 있죠. 이 타르게 색소가 무엇일까? 타르게 색소는 석탄을 가열해서 나오는 벤젠이나 나프탈렌을 합성해서 나오는 색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탄의 부산물로 타르게 색소로 만들어진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 색소는 원래는 섬유류의 착색, 다시 말하면 염색을 위해서 만들어진 색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수용성이, 독성이 적고 수용성이 산성 타르색소가 주로 식용색소로 이용되는데 인체 내에 이것들은 소화효소 작용을 저해하고 간이나 위 등의 장애를 일으키며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뇌를,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과민하게. 참지 못하게 과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하고. 여러분, 조금 아까 만든 이 타르게 색소, 이 색소가 이런 것들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음식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참 건강에 좋아 보여요? 아니면 끔찍해 보입니까? 끔찍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타르게 색소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들은 여러분 저기 보세요. 계란 모양의 저런 것들 애들이 교회에서 들고 다니는 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타르게 색소는 정신건강에 더 치명적인데 학습, 기억, 동작, 언어, 감정적 반응, 수면 패턴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럽니다. 이것은 알러지를 강하게 일으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등은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과자를 먹은 아픈 아이들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알러지 걸린 아이들인데요. 심각한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 과자를 먹으려는 아이와 못 먹게 하려는 엄마와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 항상 아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항상 아이를 이겨본 엄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석교도 보면은. 왜냐하면 아이를 옛날부터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우겨가지고 과자를 먹습니다. 2시간, 3시간 내에 온몸에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하자 엄마는 아이가 긁지 못하도록 붕대로 막 감아. 그러면서 아이는 막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이들 보십시오. 사례 2. 만성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현우. 특히 과자를 많이 먹는 날은 몹시 가렵고 피부 발진이 심해지는 등 아토피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러나 현우는 과자의 주 재료인 밀가루, 우유, 계란 등에는 알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화학 물질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거의 10년째 이상, 20년째 이상 1등 하는 품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드시죠? 초코파이, 카스타드. 이거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쓰레기 정리할 때 보면 카스타드 봉다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브라보콘, 혜태 브라보콘이에요, 저기 혜태 브라보콘. 저기 오리온 포카칩. 이게 이제 10등은, 매출 10등 안에 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일리톨 피바, 칠성사이다. 저기 롯데 애니타임 사탕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여기 10대입니다. 여기 새우깡, 요거는 새우깡은요 30년, 40년째 지금 1등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코카콜라, 마이쮸, 크라운제가 난 저건 처음 알았어요. 근데요 한국식품연구원의 대기업에서 만든 이 음식을 조사해 보니까 트랜스 지방산과 중금성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르게 통해 색소들, 즉 당지수 등을 측정해 본 결과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거의 독약이나 다름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타르게 색소로 만들었는데 과자와 청량음료, 사탕류에 들어있는 색소들, 식용색소가 아이들을 난폭하고 과잉행동 장애적인 정신병을 유발하고 산만하고 쉽게 우울하고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킵니다.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음식을 여러분 조절하셔야 됩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색소가 첨가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뇌를 자극하여 아이들이 어른들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신 집중을 하지 못하며 학습이 불가능하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고 차분하게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단 것을 먹으면 아이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사탕 좋아하는 애들 치고 짜증 안 내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이 운다고 자꾸 사탕을 주면 아이들은 더욱더 짜증쟁이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 듣고 반짝 한두 주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갑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채와 과일에는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색깔을 줘요. 이 색깔은 이 화학 색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이 색소입니다. 야채와 과일에는 몸에 흡수가 잘 되는 양질의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슘이 우유에 많고 멸치에 많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유보다 그 시래기 있잖아요. 무청에서 나온 시래기가 칼슘이 39배가 더 많아요. 그걸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멸치보다 시금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맨날 야채만 먹는 소 보세요. 소 보면 고기 한 번도 안 먹는 소는 뼈가 약해요, 튼튼해요. 그 칼슘이 많다는 거예요. 풀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칼슘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엄서준이라는 우리 아이 있잖아요. 얘가 야채를 좋아하잖아요. 야채를 자꾸 먹이니까 신경이 이렇게 안정이 돼 있잖아요. 또 편애한다고 또 욕할라나? 어른들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정원 2권 362쪽에 이 시대의 악덕과 도덕적인 물러나면서 피할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의 식탁에 버터와 고기와 계란을 차려놓지 말아야 한다. 옛날에는요, 화이트부인 당시에는요, 이런 색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이트부인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짜증, 과잉행동, 폭력성 아이가 있는 아이가 식사요법으로 차분한 아이가 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 차분하고 학습을 집중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절대 백설탕을 섭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견과류를 많이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좋아져요. 여러분 호두를 보면은 뇌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견과류를 먹으면 뇌가 좋아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견과류를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식물성 칼슘을 대량 섭취해야 됩니다. 야채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를 대량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곡류에 들어있는 글루타민순을 대량으로 흡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청량음료를 끊고 설탕을 끊고 그 대신 여러분 옥수수를 주거나 감자를 쪄 주거나 아니면 콩을 삶아 주거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차분해지고 애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심술을 부리고 난폭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청량음료를 좋아해요. 야채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야채를 즐겨 먹지 않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이 아이들 식욕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엄마 때부터 망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보면서요, 자녀들이 성내고 짜증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소화불량으로 말미암는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몽댕이로 회초리로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때리지만 마시고, 아이가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지. 아이들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위장이 혼란하면 장래 고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우리 마석교에서는요, 제가 바라건대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엄마들은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젊은 엄마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집에서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 와서 장로님들이 어른들이 자꾸 사탕을 주는 바람에 애들이 자꾸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건 예의입니다. 에티켓입니다. 그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고교생 60% 이상, 유치원생 30% 이상이 시력이 안 좋아요. 요즘에 안경을 쓰고 학교에 오는 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사사키 씨의 논문에 의하면은 근시 발생 작용에 관한 연구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산성식품인 정제당, 모든 과자나 청량음료 있죠? 과잉 섭취할 경우 체내 산, 염기 평형이 깨지면서 망막의 시세포에도 산성 물질이 유입이 늘어나 이로 인해 안막이 얇아지고 시력이 약해진다. 또는 정제당의 과잉 섭취는 체내 칼슘 결핍을 유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량음료를 마시거나 사탕을 먹으면 몸에서 뼈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안구 뒷부분에 섬유막인 공막이 쇠약해져 안구의 길이가 늘어나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 코데인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설탕과 같이 인슐린 수치를 올리는 식품은 안구 발달을 저해하고 근시나 원시의 원인이 된다고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이가 청량음료를 끊고 과자를 끊고 또 사탕을 끊고 야채를 주로 먹으면 시력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학습 부진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청량음료, 라면을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참을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끔 학생반에 들어가 보면은 아이들이 먹다 남은 여러 가지 피자의 박스라든가 라면 쪼가리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탕이 나쁜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TV에서 뭘 강조를 아십니까? 무설탕, 슈가리스. 슈가리스라는 말이 설탕이 없다는 말이에요. 슈가리스. 그래서 설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는, 근데
설탕이 안 들었다 그러는데 엄청 달아, 음식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설탕은 아니지만 액상과당이라고 해. 설탕은 아니지만은. 근데요, 이것은요, 여기 그 있죠, 달콤한 과당, 그 씁쓸한 유혹, 무설탕, 유액상과당이 들어있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나빠요. 슈퍼에 여기에 보면은요, 설탕을 결론부터 말하면 훨씬 나쁜데, 이것은 설탕과 달리 체내에서 흡수되면은요, 바로 액상과당은 간으로 가버려요. 간장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설탕이 진짜 안 들어있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설탕보다 훨씬 나빠. TV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왜 우울증이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쉽게 난폭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학교에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화학약품 덩어리 과자 음료보세요. 새우 가게는 새우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닭다리에는 닭다리로 만든 닭다리라는 과자 있잖아요. 닭다리에는 치킨 맛이 들어있는데 과연 치킨이 거기 들어갈까요?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갈까요? 놀랍게 이런 것들은 바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화학으로, 여러분 화학 물질로, 화학 약품으로 바나나 맛도 내고 닭다리 맛도 내고, 그리고 뭡니까? 새우 맛도 내는 것입니다. 껌의 주성분은 무엇일까요? 껌의 주성분은요, 우리가 보면 향료, 색소, 유화제, 연화제, 가소제, 향보조제 등 화학물질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껌에 사용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향료인데, 우리가 껌을 딱 씹으면은 향료가 오랫동안 입속에 남아있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거는 일반 식품의 10배를 첨가하는데, 껌이 모든 과자나 캔디나 초콜릿에 비해서 암을 유발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게 껌입니다. 껌을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그냥 씹어가지고 단물 다 뱉어버린 다음에 안 씹은 거 벽에 붙이시고 계속 그거 떼가지고 씹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봐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먼지 좀 묻어도 괜찮아요. 그게 발암물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벽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유리에다 붙여놓으시고, 그 떼가지고 어디 갈 때는 비닐에 싸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떼서 드시면은 그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식품 첨가물이 건강을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이제는 상식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량 무해 논리에 속습니다. 작으니까 괜찮아, 소량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량이라고 과연 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분은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세계적인 화학자인데, 이 과학자는 무려 노벨 화학상을 2번이나 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탄 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여러분 뭐라고요? 이 화학이나 과학으로 탄 사람 우리나라 하나도 없어요. 평화상 빼고요. 이분은 한 사람이 2번 탔어. 1954년에 처음 탔고 그 다음에 또 탔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학 물질의 인체 내 최소 반응량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해 케미칼, 다시 화학은 분자 1개라도 인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분자 단 1개라도. 소량 무해로는 거짓말입니다. 식품 화학 첨가물은 행동 동리 현상을 유발하는데, 행동 동리 현상이 무엇일까? 마음은 신체적인 질환을 일으키지 않지만은요,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왜곡시킵니다. 마약 말이에요, 마약. 여러분, 마약을 먹었다고 암에 걸리거나 마약을 먹었다고 뭐 고지혈증에 걸리는 게 아닌데, 마약은 신체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은 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가리켜 행동 동리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특정 물질에 의해 뇌의 기능을 저해됨으로써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행동 동리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마시면은요, 인지 기능이 마비되고 본인도 스스로 제한할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이 뭡니까? 행동 동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페인 골든 박사는요, 화학물질의 행동 동리 현상을 극미 뇌기능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뇌에 발생하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자를 먹고 그러면 피부에 막 알러지가, 막 이렇게 아토피가 막 나가지고 막 가렵잖아요. 뇌에도 알러르기, 아토피가 뇌에 일어나가지고 애가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이는 게 바로 뇌에 아토피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손자가 왜 이렇게 난폭하고 짜증을 많이 내고 불평을 많이 내는가? 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진 카퍼가 쓴 기적의 두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례의 과학은 식품이 뇌의 화학적 특성이 그다지 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체의 여러 기관 가운데 뇌는 식품 성분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사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뇌가 식품의 화학 물질에 의외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자꾸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이 사람의 신경이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하는 과학의 이건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신경과 신경끼리 연결하는 것을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상호 이동을 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뇌의 생화학적 하전 물질로서 지능, 기억력, 창의력의 본질이라는 점을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결함일까? 절대 아닙니다. 우울증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의 분비가 화학 물질로 교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여러분의 몸에서 이렇게 분비가 돼가지고 뇌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되면 우리 마음은 평화롭고 안정을 찾고 사람이 차분해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을 먹으면 그런 화학물질이 그런 호르몬들을 교란시켜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괜히 우울해. 나도 모르게 괜히 침울하고 어떤 적엔 그냥 까닭없이 마냥 까깔대고 웃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150년 동안 무려 300만 종의 화학물질을 합성했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800종입니다. 이 중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이 중에서 약 2,000종 정도가 약간 연구를 했고 나머지는 연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연구조차 하지 않고 검증조차 되지 않은 화학물질들은 음식에 마구 쏟아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의 식사 습관을 점검하라. 그 원인에서 결과까지 연구하되 무지하게 건강개혁을 방해하는 길을 추구하여 건강개혁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않도록 하라. 몸을 소홀히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내가 청량음료를 먹는 거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이한테 여러분 청량음료를 먹이거나 하는 것은 아이한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그런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심각성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뇌를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뇌에는 여러분 여러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회로가 건강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화학물질, 첨가물, 조미료 뭐 이런 걸 먹으면요 뇌에 이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석교 성도님들이 건강한 뇌를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키우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뇌에는요 이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의 음식을 줬을 때 뇌는 건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 아이 표정 보세요. 아까 난폭한 아이보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희 참 예쁘죠, 그죠? 이 아이가 이런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착해진 겁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 학교 아이들 음식 식단에 대해서 요새 미국에서 심각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이면 건강하게 보이죠, 아이가.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마석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